그 마을에선 해가 지면 길을 외우는 사람이 제일 먼저 길을 잃었단다. 낮엔 분명 여기 있던 우물이 밤이 되면 저쪽으로 가 있고, 어제 지나온 길이 오늘은 막혀 있었지. 사람들은 귀신이 길을 바꾼다 했지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길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녔던 게 아닐까 말이오. 첫날 밤, 그 마을에 들어선 나그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 지도를 그렸지. 골목마다, 돌담마다, 나무 한 그루까지 빠짐없이 적어뒀단다. 그런데 다음 날 밤, 그 지도는 쓸모가 없었어. 길이 다 바뀌어 있었거든. 사람들은 말했지. 여긴 그런 마을이여. 길을 외우려 들지 마시오. 그냥 발 가는 대로 걸으시오. 하지만 나그네는 고집을 부렸어. 또 지도를 그렸고, 또 길을 외웠지. 그리고 또 길을 잃었단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밤, 나그네는 마을 한가운데서 한 노인을 만났어. 그 노인은 눈을 감고 걷고 있었지. 나그네가 물었어. 어르신, 눈을 감고 어떻게 길을 찾으십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단다. 길을 찾는 게 아니여. 길이 날 찾게 하는 거지.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무섭다기보단 조금 쓸쓸한 이야기란다. 길을 잃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길에게 잊혀진 사람들 이야기여. 그래. 그 나그네 이야기를 이어서 해줄게. 나그네의 이름은 석원이었어. 30살쯤 됐을까. 장사를 하러 이 고개 저 고개 넘어다니는 사람이었지. 그날도 그랬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다음 마을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단다. 산길을 걷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 해는 지는데 갈 곳은 아득하고, 그때 석원이 발견한 게 바로 그 마을이었어. 산 중턱에 숨어 있는 것처럼 안개에 반쯤 잠긴 채로 있더란다. 이상하네. 지도엔 없는 마을인데. 석원은 중얼거렸지만 하룻밤 묵을 곳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 마을로 들어갔단다. 마을 입구엔 돌로 쌓은 장승이 서 있었어. 그런데 그 장승 얼굴이 묘했단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표정이었거든. 석원은 그냥 지나쳤지. 뭐, 장승이야. 의뢰 그런 거 아니겠어? 마을 안으로 들어서니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 골목도 좁고 담장도 높고. 그런데 사람 소리가 안 들리더란다. 저녁 때인데 밥 짓는 냄새도 안 나고 개 짖는 소리도 없고. 이상하네. 사람이 사는 마을이 맞나? 석원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어. 그때였지. 한 집 문이 삐걱 열리더니 한 노파가 나왔단다. 나그네 양반, 어디서 오셨소? 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 석원은 공손하게 대답했지. 안동에서 왔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 있는데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석원을 안으로 들라고 했어. 석원은 고마워하며 따라 들어갔지. 방은 깨끗했어. 아궁이에 불도 피워져 있고 이불도 포근해 보였단다. 석원은 짐을 내려놓으며 물었어. 할머니, 이 마을 이름이 뭡니까? 노파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 이름이 없어. 그냥 마을이여. 이름이 없다니요? 원래 있었지. 옛날엔. 근데 다들 잊어버렸단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이름도 사라지는 법이여. 석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 피곤했거든. 노파는 저녁상을 차려줬어. 밥과 나물, 된장,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이었지. 석원은 감사히 받아 먹었단다. 할머니, 이 마을엔 사람이 많이 삽니까? 많진 않아. 남은 사람만 남았지. 남은 사람이요? 갈 곳 없는 사람들이요. 여기 오면
다들 그래. 어디서 왔는지 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잊어버린단다. 석원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노파를 바라봤어. 노파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조금 슬퍼 보이더란다.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어. 석원은 내일 길을 물어보려고 밖으로 나섰단다. 그런데 말이여, 골목이 달라져 있었어. 분명 왼쪽에 있던 우물이 오른쪽으로 가 있었지. 담장 색깔도 달라졌고 나무도 다른 곳에 서 있더란다. 석원은 눈을 비볐어. 피곤해서 그런가? 그래서 다시 노파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 똑같이 생긴 골목들이 이로처럼 얽혀 있었거든. 석원은 천천히 걸었어. 한참을 헤매다가 어느 집 앞에 이르렀을 때였지. 누군가 앞을 가로막았단다. 한 젊은 여자였어. 하얀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서 있었지. 그런데 표정이 없었어. 웃지도 우는지도 않는 텅 빈 얼굴이었단다.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석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 여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석원을 빤히 쳐다봤지.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골목 안쪽을 가리켰단다. 석원은 그쪽으로 걸었어. 그리고 모퉁이를 돌았을 때 다시 노파의 집 앞에 서 있었지. 어라? 석원은 뒤를 돌아봤어.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단다. 다음 날 아침, 석원은 노파에게 어젯밤 일을 말했어. 할머니, 어젯밤에 길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여기 있던 게 저기 가 있고. 노파는 아침밥을 뜨며 담담하게 말했단다. 그래, 이 마을 길은 밤마다 바뀌어. 왜 우려들면 더 헷갈리지.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그러는 거요. 석원은 숟가락을 멈췄어. 노파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지. 이 마을엔 귀신이 많아. 산 사람보다 더 많을 거요. 그 귀신들이 밤마다 길을 바꿔놓는단다. 그럼 왜 이런 마을에 사십니까? 갈 곳이 없어서지.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석원은 할 말을 잃었어. 노파는 밥을 다 먹고 나서 석원에게 조언을 해줬단다. 나그네 양반, 이 마을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으면 길을 외우려 하지 마시오. 그냥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면 그리로 가게 돼 있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을 길은 발로 찾는 게 아니여. 마음으로 찾는 거란다. 석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알았다고 대답했어. 그리고 마을을 나가려고 했지. 하지만 나갈 수가 없었어. 어제 들어온 입구가 사라져 있었거든. 장승도 없고 길도 막혀 있었지. 석원은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 어디를 가도 출구가 없었단다. 이럴 수가. 석원은 다시 노파를 찾아갔어. 할머니, 마을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이 마을은 그런 곳이여.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올 순 있지만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는 없단다. 그럼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마을이 내보내줄 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석원은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 생각했지. 그럼 이 마을을 완전히 이해해야겠구나. 길을 다 외워서 출구를 찾아야겠어. 그날부터 석원은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단다. 낮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골목골목마다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까지 빠짐없이 적었지. 장사꾼이라 그런지 손재주가 좋았어. 지도는 점점 정교해졌단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지도는 쓸모가 없었어. 우물이 움직이고 담장이 색을 바꾸고 골목이 사라지고 생겨났거든. 석원은 포기하지 않았어.
다음 날엔 또 지도를 그렸지. 사흘째, 닷새째, 일주일째. 석원은 지도를 그리고 또 그렸어. 하지만 마을은 매일 밤 모습을 바꿨단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석원은 길 한가운데서 한 남자를 만났어. 남자는 허름한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는데 눈은 감겨 있었단다. 누구십니까? 석원이 물었어. 남자는 대답 대신 웃었지. 길을 외우려는 사람이 또 왔구먼. 저를 아십니까? 몰라. 하지만 내가 하는 짓은 알지. 지도를 그리고 길을 외우고 출구를 찾으려 하고 있겠지. 석원은 놀랐어. 정확히 맞는 말이었거든. 제가 틀렸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 틀린 건 아니여.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지. 이 마을 길은 외울 수 없어. 왜냐면 길이 기억을 싫어하거든. 무슨 말씀이신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여.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기억을 붙들고 있으면 이 마을에 발붙이지 못해. 그래서 길도 매일 밤 자기를 잊으려고 모습을 바꾸는 거란다. 석원은 입술을 깨물었어. 그럼 저는 평생 여기 갇혀 있어야 합니까?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감긴 눈 아래로 눈물 자국 같은 게 보이더란다. 평생은 아니여. 내가 잊어야 할 걸 잊으면 나갈 수 있지. 모두가 그래왔어. 잊어야 할 것이라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지. 석원은 뒤따라가려 했는데 한 발짝 떼는 순간 남자는 사라져 있었단다. 석원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 그리고 생각했지. 잊어야 할 것? 나한테 그런 게 있나? 석원은 지도 그리기를 멈췄어. 대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 첫 번째로 만난 건 대장간 주인이었어. 대장간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는데 언제나 망치 소리가 들렸단다. 석원이 들어서자 주인은 쇠를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 나그네로군. 예. 하룻밤 묵으려다 갇혔습니다. 주인은 웃었어. 그런데 그 웃음이 쓸쓸하더란다. 다들 그래. 처음엔 하룻밤이라 생각하지. 나도 그랬어. 얼마나 오래 계셨습니까? 글쎄, 세어본 적이 없어. 여기선 날이 지나도 늙지를 않거든. 시간이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 석원은 놀랐어. 그제야 보니 주인의 얼굴엔 주름이 없었어. 40쯤 돼 보이는데 눈빛은 훨씬 더 늙어 있었지. 왜 나가지 않으십니까? 나가려고 해봤지. 하지만 출구가 안 보이더군. 그러다 포기했어. 이젠 여기가 편해. 주인은 다시 망치를 들었어.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지. 석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단다. 이 마을에 귀신이 많다던데요. 주인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 그래, 많아. 산 사람보다 훨씬 많지. 밤에 나가면 볼 거요. 무섭지 않습니까?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익숙해지더라고. 귀신들도 그냥 사람이야. 살아있지 않을 뿐이지. 석원은 대장간을 나와서 이번엔 우물가로 갔어.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단다. 그 여자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어. 하얀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석원은 알아봤지. 첫날 밤 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였거든. 저기요. 석원이 말을 걸자 여자는 고개를 돌렸어. 역시나 표정이 없었지. 하지만 이번엔 입을 열었단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어.
감정이 없는 것 같았지. 첫날 밤에 뵀던 것 같아서요.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그냥 물동이를 들고 가려고 했지. 석원이 급하게 물었단다. 혹시 귀신이십니까? 여자는 걸음을 멈췄어.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지. 그렇다면요? 아,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여자는 잠시 석원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단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경계가 흐릿해요. 무슨 말씀인지. 산 사람은 기억을 잊어가고 죽은 사람은 집착을 놓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여자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우물난간에 앉았어. 석원도 옆에 앉았지. 당신은 왜 여기 계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려?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분명 기다리고 있어요. 석원은 여자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 표정은 없었지만 눈가가 조금 떨리고 있었단다. 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아마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요. 기다리는 것 말곤 할 게 없거든요. 여자는 다시 물동이를 들고 일어섰어. 그리고 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지. 당신도 뭔가 기다리고 있나요? 석원은 대답하지 못했어. 여자는 곧 사라졌단다. 그날 밤, 석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 여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 당신도 뭔가 기다리고 있나요? 석원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내가 기다리는 게 뭐지? 장사가 잘 되기를?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 석원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단다. 달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골목에 사람들이 서 있었지. 아니,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좀 이상했어. 어떤 이는 반쯤 투명했고 어떤 이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거든. 귀신들이었단다. 귀신들은 석원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어. 그냥 지나쳐갔지. 석원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 귀신들은 각자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어. 어떤 이는 우물가로, 어떤 이는 대장간으로, 어떤 이는 빈집으로. 석원은 그중 한 귀신을 따라갔어. 늙은 남자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어가더란다. 남자는 한 집 앞에 멈춰 섰어. 그리고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지. 한참을 그러더니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 석원은 문 앞으로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봤지. 아무것도 없었어. 빈 집이었단다. 석원은 다시 귀신 남자를 따라갔어. 남자는 다른 집 앞으로 갔지. 또 문을 바라보며 서 있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떠났단다. 석원은 깨달았어. 저 남자는 자기 집을 찾고 있구나. 하지만 어느 집이 자기 집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요. 석원은 남자에게 다가갔어. 어르신. 남자는 놀라지 않았어. 그냥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 살아있는 사람이로군. 예. 저는 석원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있구먼. 좋겠네. 나는 내 이름도 까먹었어. 석원은 가슴이 먹먹했어. 집을 찾고 계신 겁니까? 그래. 내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매일 밤 찾아다니는데 어느 집도 내 집 같지가 않아. 혹시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냥 이 마을 어딘가에 내 집이 있다는 느낌만 들어.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지. 그럼
가족은요? 가족.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 그리고 중얼거렸지. 가족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누구였더라? 얼굴이 생각 안 나. 석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남자는 다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기 시작했단다. 나그네, 양반, 조언 하나 할까? 예. 이 마을에서 나가고 싶으면 기억을 붙들지 마. 잊을 수 있는 건 다 잊어. 그래야 나아갈 수 있어.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 석원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단다.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는 골목에서. 다음 날 아침, 석원은 노파에게 물었어. 할머니는 왜 이 마을에 계십니까? 노파는 아침밥을 준비하다 손을 멈췄어. 그리고 천천히 석원을 바라봤지. 나도 처음엔 나그네였어. 오래전 일이지. 얼마나 오래되셨는데요? 세어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내가 이 마을에 왔을 때 이 집은 새 집이었단다. 지금은 낡았지만. 노파는 창밖을 바라봤어.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 나도 너처럼 길을 찾으려 했어. 지도를 그리고 마을을 돌아다니고. 하지만 소용없었지. 그럼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한 게 아니여. 받아들인 거지. 이 마을이 날 놓아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노파는 다시 부엌으로 갔어. 국을 끓이면서 말을 이었단다. 어느 날 내가 왜 여기 갇혔는지 알게 됐어. 내가 잊으려고 했던 것 때문이었지. 무엇을요? 내 딸이여. 석원은 숨을 죽였어. 노파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거든. 내 딸은 어릴 때 아팠어. 병을 고치려고 이 산 저 산 돌아다녔지. 약도 구하고 굿도 하고. 하지만 소용없었어. 딸은 결국 죽었단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딸이 죽은 게 내 탓 같았거든. 내가 더 잘했으면, 더 빨리 약을 구했으면 딸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지. 노파는 국 냄새를 맡았어. 그리고 불을 줄였단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어. 딸의 무덤에서, 마을 사람들한테서, 모든 것에서. 그러다 이 마을에 들어왔지. 그리고 이 마을이 날 가둬버렸어. 내가 잊으려는 것을 제대로 잊기 전까진 못 나간다고 하더라고. 석원은 고개를 숙였어. 그럼 지금은요? 잊으셨습니까? 노파는 웃었어. 슬프게. 아니, 아직도 기억해. 딸의 얼굴, 목소리, 웃음소리.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럼 왜 아직도 여기 계신 겁니까? 이제는 나가고 싶지 않아서지. 이 마을에 있으면 딸이 가끔 찾아와. 꿈에서든, 기억에서든. 밖으로 나가면 딸을 완전히 잃을 것 같아서 무서워. 노파는 밥상을 차렸어. 그리고 석원에게 권했단다. 나그네 양반, 내가 이 마을에 갇힌 이유를 생각해봐. 내가 잊으려 하는 게 뭔지. 그걸 알면 나갈 수 있을 거요. 석원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 내가 잊으려는 게 뭘까? 석원은 다시 대장간을 찾아갔어. 주인은 여전히 쇠를 두드리고 있었지. 석원은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단다. 또 왔군. 주인이 말했어. 석원은 고개를 끄덕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 주인장께서도 잊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주인은 망치를 내려놓았어. 그리고 석원을 빤히 쳐다봤지. 왜 그런 걸 물어? 이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런 것 같아서요. 잊고 싶은데 잊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
의자에 앉더니 담배를 꺼내 물었단다. 맞아. 나도 잊고 싶은 게 있지. 무엇입니까? 네, 형이요. 주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 형이 나보다 나았어. 더 똑똑하고, 더 부지런하고, 사람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지. 아버지도 형만 예뻐하셨고, 나는 늘 형이 미웠어. 어릴 때부터 그랬지. 형이 잘 되는 게 싫었고, 형이 칭찬받는 게 싫었고, 그래서 주인은 말을 멈췄어. 한참을 그러다가 다시 입을 열었단다. 그래서 형을 죽였어. 석원은 숨이 멎었어. 일부러는 아니었어. 그냥 사고처럼 벌어진 일이었지. 형이 절벽에서 떨어졌고 나는 그냥 지켜봤어.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 않았단다. 주인은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어. 그 뒤로 나는 도망쳤어. 형의 죽음을, 내 죄를 잊으려고 이곳저곳 떠돌았지. 그러다 이 마을에 왔고 갇혔어. 그럼 나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가고 싶지. 하지만 나갈 수가 없어. 형을 잊을 수가 없거든. 밤마다 형이 찾아와.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 그때 내가 손을 뻗었다면 형은 살았을 텐데. 주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 석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단다. 이 마을은 그런 곳이여.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우리는 모두 죄인이거나 피해자거나 아니면 둘 다야. 주인은 다시 망치를 들었어.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대장간에 울려 퍼졌지. 석원은 밖으로 나왔어. 가슴이 답답했단다. 그날 저녁 석원은 다시 우물가로 갔어. 여자는 거기 앉아 있었지. 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표정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단다. 또 오셨네요.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 예. 혼자 있기가 답답해서요. 답답하다니. 이상한 말이네요. 이 마을에서 혼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석원은 여자 옆에 앉았어. 당신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셨죠?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남편이었을까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 모르겠어요. 남편이었는지, 아버지였는지, 아들이었는지. 다 흐릿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기억이라는 게, 그래요. 오래 붙들고 있으면 점점 형체가 흐려져요. 이름이 지워지고, 얼굴이 뭉개지고, 마지막엔 감정만 남아요. 여자는 우물 속을 들여다봤어. 나는 이 우물에서 죽었어요. 석원은 놀라서 여자를 바라봤어. 누가 밀었는지 아니면 내가 뛰어들었는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이 물 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다는 건 알아요. 그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안 왔고 나는 기다리다 죽었죠. 여자는 석원을 바라봤어. 눈빛이 조금 살아 있었단다.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석원은 입술을 깨물었어. 저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마을에 갇힌 사람은 모두 누군가를 기다려요.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싶어 하거나. 석원은 대답하지 못했어. 여자는 다시 우물을 바라봤지. 이 마을은 기다림의 공간이에요.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다들 무언가를 기다려요. 그게 끝나지 않는 한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기다리죠. 뭘 기다리는지 몰라도 영원히.
여자는 일어났어. 그리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단다. 서건은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 달이 물 위에 비쳤지. 그 빛이 너무 차가워 보였단다. 서건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 여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 당신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서건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 마을은 고요했지. 달빛만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단다. 서건은 걷기 시작했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그러다 한 집 앞에 멈춰 섰지. 낡은 집이었어. 문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더란다. 서건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봤어. 방 안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 등을 보이고 앉아서 무언가를 바느질하고 있었지. 서건은 그 뒷모습이 낯이 익었단다. 어머니? 서건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 여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 그냥 계속 바느질을 하고 있었단다. 서건은 문을 밀고 들어갔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여자의 손이 투명했어. 귀신이었지. 어머니, 맞으십니까? 여자는 바느질을 멈췄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단다. 어머니의 얼굴이었어. 서건이 기억하는 그대로. 주름진 얼굴, 온화한 눈빛, 작은 입, 서건아. 어머니가 불렀어. 서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단다. 어머니, 왜 여기 계십니까? 내가 날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단다. 저를요? 그래. 내가 이 마을에 올 줄 알았어. 넌 늘 도망치는 아이였으니까. 서건은 고개를 떨구었어. 어머니, 저는 알고 있어. 내가 나를 원망했다는 것도, 나를 떠난 것도 다 알고 있단다.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옷을 내려놓았어. 그리고 서건에게 다가왔지. 서건아, 너는 왜 떠났니? 서건은 눈물이 났어. 오래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단다. 어머니가 저한테만 너무 많은 걸 바랬어요. 형은 그냥 놔두면서 저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하셨잖아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도망쳤어요. 어머니는 서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손이 차가웠지만 따뜻한 것 같았단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틀렸어. 너를 내 꿈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했지. 내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어. 어머니는 서건의 눈물을 닦아줬어. 서건아, 이제 날 용서하거라. 그리고 너 자신도 용서해. 내가 도망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내가 살기 위한 선택이었어. 어머니, 나는 이제 갈 거야. 내가 날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떠날 수 있어. 안 돼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가야 해. 너도 이제 여기서 나가야지.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란다. 어머니는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어. 서건은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단다. 어머니, 잘 살거라. 서건아. 행복하게. 어머니는 그렇게 사라졌어. 서건은 빈 방에 혼자 남았지. 한참을 울다가 서건은 밖으로 나왔어.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마을 입구가 보이더란다. 장승이 서 있었어. 어제까지 없던 길이 열려 있었단다. 서건은 그 길을 바라봤어. 나갈 수 있었지.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단다. 서건은 노파를 찾아갔어. 할머니, 길이 열렸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내가 잊어야 할 걸 잊었구나. 아니요. 저는 잊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어머니와의 기억을. 하지만 이제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다. 용서도 잊음의 한 방법이란다. 석원은 노파의 손을 잡았어. 할머니는 안 나가십니까?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여기가 내 자리니까.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제 편해. 날이 가끔 찾아오거든. 꿈에서든 환영으로든. 그걸로 충분해. 노파는 석원을 안아줬어. 잘 가거라. 나그네 양반. 밖에 나가면 뒤돌아보지 마. 석원은 대장간으로 갔어. 주인은 여전히 쇠를 두드리고 있었지. 석원이 들어서자 주인은 손을 멈췄단다. 나가는구나. 예. 길이 열렸어요. 잘 됐네. 너라도 나가야지. 석원은 주인에게 물었어. 주인장은 정말 나갈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인은 망치를 내려놓았어. 없어. 나는 이곳에서 형을 기다릴 거야. 언젠가 형도 이곳에 올 거라고 생각해. 그때 용서를 빌 거야. 형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모르지. 하지만 빌어는 봐야겠지. 주인은 석원의 어깨를 두드렸어. 잘 가.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 난 후회하며 살았으니까 너만이라도 그러지 마. 석원은 마지막으로 우물가로 갔어. 여자는 거기 앉아 있었지. 석원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단다. 나가시는군요. 예.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인사라니. 우린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닌데요. 그래도 당신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 저도 고마웠어요. 당신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뭘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용서요. 저를 용서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여자는 우물을 바라봤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그 사람이 오면 당신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요. 아니면 영원히 여기 남을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여자는 석원을 바라봤어. 처음으로 표정이 있는 얼굴이었단다. 잘 가세요.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해요. 석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 그리고 돌아섰지. 석원은 마을 입구로 걸어갔어. 길은 여전히 열려 있었지. 장승이 석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조금 달라 보이더란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안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석원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어. 마을을 벗어나면서 뒤를 돌아봤단다. 마을은 여전히 안개에 잠겨 있었어. 집들이 희미하게 보였고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 석원은 손을 흔들었어. 누가 보고 있을지 몰라도 작별 인사를 했단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어.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마을이 점점 멀어지더란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는 마을이 사라져 있었어. 석원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 정말로 마을이 사라진 걸까? 아니면 원래 없던 마을이었을까? 하지만 석원은 알고 있었어. 그 마을은 분명히 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걸. 석원은 다시 걸었어. 산길을 내려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
석원은 마을을 떠난 뒤 장사를 계속했어.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졌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중요해졌단다. 어느 날, 석원은 한 마을에서 한 노인을 만났어. 노인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었지. 어르신, 무슨 일이십니까? 아들이 떠났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단다. 왜 나갔습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아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했는데 나는 내 꿈을 아들한테 떠넘겼지. 석원은 노인의 손을 잡았어.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하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랬죠. 하지만 나중에 용서했고 화해했어요. 비록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였지만요. 노인은 눈물을 흘렸어. 석원은 노인을 위로해줬단다. 그렇게 석원은 여러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 누군가는 가족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누군가는 과거의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지. 석원은 그들에게 말해줬어. 용서하라고, 잊으라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어느 날, 석원은 문득 그 마을이 그리워졌어. 노파는 어떻게 지내실까? 대장간 주인은? 우물가 여자는? 석원은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마을은 보이지 않았단다. 산길을 헤매고 안개 낀 곳을 찾아다녔지만 마을은 없었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석원은 포기하고 돌아섰어. 그리고 생각했지. 그 마을은 나한테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거구나. 이제 나는 그 마을이 필요 없으니까 볼 수 없는 거야. 석원은 그렇게 믿기로 했어. 세월이 흘러. 석원은 늙었단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허리도 굽고 걸음도 느려졌지. 하지만 석원은 후회 없이 살았어. 가족을 만들었고 아이들을 키웠고 손자도 봤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았지. 어느 날 석원은 병이 들었어.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몸이 말을 듣지 않더란다. 석원은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봤어. 노을이 지고 있었지. 아, 이제 내 시간도 다 됐구나. 석원은 눈을 감았어. 그리고 잠이 들었단다. 꿈을 꿨어. 꿈속에서 석원은 다시 젊어져 있었지. 그리고 어디론가 걷고 있었어. 산길을 걷다 보니 안개가 피어올랐단다. 그 안개 너머로 한 마을이 보였지. 이곳은 석원은 그 마을을 알아봤어. 밤마다 길이 바뀌는 귀신 마을이었단다. 석원은 마을로 들어갔어. 장승이 여전히 서 있었는데 이번엔 웃고 있는 것 같았지. 마을 안으로 들어가니 노파가 문 앞에 서 있었어. 어서 오게, 나그네 양반. 할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래간만이로구먼. 이제 돌아온 건가? 예. 이제 저도 여기 있을 자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노파는 웃으며 석원을 안으로 들였어. 방은 여전히 따뜻했고 밥상이 차려져 있었단다. 석원은 밥을 먹으며 노파에게 물었어. 할머니, 이 마을에 온 사람은 다시 나갈 수 있습니까? 글쎄, 나가려는 사람은 나가고 남으려는 사람은 남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석원은 창밖을 바라봤어. 해가 지고 있었지. 저는 여기 남을래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으니까요. 그래, 그것도 좋지. 석원은 밥을 다 먹고 마을을 산책했어. 대장간에 가니
주인이 여전히 쇠를 두드리고 있었지. 석원을 보고 반갑게 웃었단다. 돌아왔구만. 예. 이제 저도 여기 사람입니다. 우물가에 가니 여자가 앉아 있었어. 석원을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지. 당신도 결국 돌아왔네요. 예. 이제는 나갈 곳이 없어서요. 그럼 같이 기다려요. 누군가를. 누구를요? 우리 자신을요. 여자는 우물을 바라봤어. 달빛이 물 위에 비쳤단다. 석원은 여자 옆에 앉았어. 그리고 둘은 말없이 밤을 바라봤지. 별이 떠올랐고 바람이 불고 마을은 조용했어. 길은 또 바뀔 거요. 내일 밤이 되면 우물도 움직이고 집도 달라지겠지. 하지만 괜찮아. 이 마을에서는 길을 잃는 게 두렵지 않거든. 왜냐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길을 잃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마쳤어. 난로에 불이 타닥거리고 방 안은 따뜻했지. 할아버지, 그 마을은 정말 있어요? 손자가 물었어. 할아버지는 웃었단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란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마을은 그걸 가르쳐주는 곳이니까.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또 물었단다. 할아버지도 그 마을에 가본 적 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였어.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지. 글쎄, 어쩌면 지금도 그 마을에 있는지 모르지. 우리는 다 각자의 마을에 살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잊으려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마을이야.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할아버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내가 기다리는 게 뭔지, 내가 용서해야 할 게 뭔지. 그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거라. 네, 할아버지. 손자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 할아버지는 불을 끄고 방을 나갔지. 문을 닫으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단다. 그 마을 사람들은 잘 있으려나.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지. 마치 기억을 지우듯이. 끝.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요. 무섭진 않았지. 조금 쓸쓸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언가를 잊으려 하고 어떤 것들을 용서하려 애쓴단다. 그게 바로 사는 거요. 그 마을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곳이란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곳. 언젠가 내가 힘들 때 그 마을을 떠올려 보거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렴. 그럼 길이 보일 거요. 비록 매일 밤 바뀌는 길이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알게 될 거란다. 잘 자거라. 얘야. 좋은 꿈 꾸고.